안녕하세요. 36대 학생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자기소개서 주신 거를 바탕으로 조금 이렇게 코칭을 해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이제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수를 좀 많이 채워주시려고 노력을 한 모습들이 보여서 일단 되게 좋았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소제목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자기소개서에는 소제목을 다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혹은 내용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 건지 궁금해지는 이런 소제목을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제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이제 제목을 단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 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점을 가서 책을 구매할 때 이제 책 제목에 굉장히 눈길이 가서 이제 안에 내용을 보지 않고 책을 구매했던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이제 다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 글은 이 자기소개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카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목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다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또 우리가 반드시 달아야 된다라는 걸 일단 좀 알려드리고, 각자 이제 소제목을 좀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봐 나가는 그런 흐름들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부탁드렸던 거는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었죠. 지원 동기. 근데 어떤 동기였느냐? 지원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청했었던 사항이니까 이걸 일단은 좀 표시를 해서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일단 해놓을게요. 다른 색깔로 초록색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쭉 해주면은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봅시다. 일단 저는 여가 시간에 좋아한대요. 일단 시청하는 게 좋아하는데, 자 봅시다. 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결국에는 여기도 드라마 시청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 처음에 좋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얘기죠. 그 이유 1,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바뀌었죠. 우리가 내용이 좀 어느 정도 흐름이 바뀔 때는 이렇게 좀 이제 단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기 때문에 자기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감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쵸, 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감성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결국엔 또 드라마를 많이 본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원 동기가 나오긴 해요. 지원 동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봅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한두 줄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시청할 정도로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제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한두 줄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시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 요 내용을 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 이유는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재미도 있지만 각박한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두 줄로 사실 끝날 부분이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두 줄에 끝날 문장을 굉장히 좀 길게 작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있는 거죠. 반복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이 부분들을 다 날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감성이라는 부분 좀 강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명확한 지원 동기, 내가 이 부분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따뜻함을 전하고 싶고, 아까 말했었던 강박한 그런 부분에서 좀 좋게 해주고 싶다 라는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작성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요거에서 좀 글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봅시다. 좀 제가 이걸 좀 작게 해서 좀 한 번에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글씨 크기가 제가 이제 그냥 화면에다 하니까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수 있게끔 좀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휠을 많이 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거 세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은 지키자. 이것만은 지키자. 앞으로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주실 때, 자, 이거 세 가지는 꼭 지켜줍시다. 자, 일단은 글에는 핵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쵸? 핵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글 이제 앞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씩이라고 하죠, 보통. 두 갈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취업 담당자가,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가 모든 자기소개서 내용을 읽을 거예요. 읽을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원자가 3만 명이나 돼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 이제 검토하고 발표 시간이 10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이 뭐 채용 담당자가 많아야 뭐 진짜 5명 정도 될 텐데 나눠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채용 담당자들이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이렇게 해서 풀로 돌려도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읽어서 이게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 너 이거 시청하는 거 좋아하고 인간의 감성이라는 부분을 이 친구는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각박한 그런 부분에서 좀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에 좀 지원하게 됐구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뭐 소제목도 없었죠. 소제목도 없었고, 그죠? 소제목도 없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자기소개서는 이런 방향으로 작성해 주시면은 더 좋다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소개서, 특히 지원 동기에도 뭐든지, 지원 동기든 뭐든지 그 주제에 맞는 핵심 나의 내용이 있어줘야 돼요. 핵심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적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진짜 지켜줘야 되는 거는 맞춤법을 지키자입니다. 맞춤법을 지키자. 물론 저도 이렇게 좀 급박하게 작성하다 보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봅시다. 좋아하는
뭐 요 부분도 지금 맞춤법 해줘야 되죠. 깨워주기도 해줘야 되고, 요거 지금 띄어쓰기 2개 됐죠? 그죠? 이런 것들 띄어쓰기 2개 돼 있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맞춤법 검사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네이버에서 맞춤법 검사기를 치면은 네이버 자체 화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네이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작성한 글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하면은 화면에 이제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라도 반드시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춤법 검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부 타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회사 명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는 500자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은 맞춤법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나 해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일단 글자수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자면 최소 80%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자 내면은 800자 내외로 800자가 딱 800자 이상 작성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면은 800자 이상을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반복되는 내용은 작성하지 말자는 거죠.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 그죠? 이 부분들 사실은 이를 두 문장으로 끝나는 거죠. 두 문장으로 끝나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붙여줘야 돼요. 얘기도. 그래야 일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단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단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뒤죽박죽 일단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쓰다가 할 말이 별로 없네? 그렇기 때문에 아랫부분에서 또 아까 했었던 얘기를 갖다 붙여서 살을 붙이는 방향으로 글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이 친구가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를 일단은 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할 때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냥 여기다 좀 붙여볼까요? 반드시 이것만은 지키자. 자, 아까 제가 세 가지로 했는데 그냥 살을 더 여기서 붙여봅시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죠. 답변을. 자, 보십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들 제가 지금 좀 뒤죽박죽 바꾸기는 했는데, 이 안에서 어떤 회사에 지원한 것인지 맞추실 수 있나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 뭐 드라마 기획 마케팅에서 뭐 콘텐츠 제작 정도까지는 알겠죠. 그쵸? 콘텐츠 제작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에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공통적으로. 그죠? 공통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회사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회사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 회사 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 이제 좀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 2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로 한번 해볼게요. 2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한 명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위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만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은 그냥 이제 나는 콘텐츠 회사, 제작 회사를
다니고 싶다 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복붙하면은 얼추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그 해당 회사의 인재상, 비전 목표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이거 회사명만 바꾸면 어디든지 넣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만을 위해서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타트부터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는 본인이 영상을 보는 거나 이런 게 좋아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회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 회사가 지금 콘텐츠 제작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입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할게요. 앞으로 이 업종이 전망이 있는 이유를 일단 작성하고요. 그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 강점과 비전이 이제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다는 것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업종이 전망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업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방향. 이것들을 제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업무적 강점과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다는 걸 제시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나는 너네 회사를 위해서, 너네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 컨텐츠 제작사가 왜 도대체 인기가 있어야 되고 왜 인기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어. 왜냐? 난 너네 회사에 진짜 들어가고 싶거든. 그 업종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러한 위치를 갖고 있고 회사는 지금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 경험 그리고 강점, 내가 좋아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과 일치한다. 그래서 너와 나와는 시너지가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응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곧 나의 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시를. 근데 지금 아무래도 처음 작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자 봅시다. 이 친구가 그래도 잘 작성은 해줬어요. 근데 보십시오. 자, 한 번이라도 업무적 강점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업무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지금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랑 이 친구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이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온 친구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당연히 잘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차이가 확 나요. 그냥 글만 보더라도 이 친구는 진짜 콘텐츠 회사에 들어오려고 과거부터 좀 준비를 해왔고 생각이 진짜 깊구나. 만약에 이 친구가 스펙이 없더라도 이 친구는 이렇게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조금 더 회사에 들어왔을 때 더 잘할 것이다. 앞으로의 포텐셜이죠. 포텐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는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뭐 저도 채용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이러한 스텝과 이 친구가 성향에 맞는지,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로열티 같은 것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번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었죠. 4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느냐. 자, 지금 우리가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기아가 동사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소설하시오예요. 그죠? 천자. 그러면은 동사, 우리 회사 왜 왔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왜 왔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한테 준 그런 거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들과 왜 왔니? 라는 그런 질문에 본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다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태고를 하면 글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거는 뭐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낸 작가입니다.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글쓰기 책도 해서 출간을 했는데, 그 글에 대해서 자신이 작성한 글을 계속 읽고 수정 보완하면 정말 좋은 글이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랑 이제 타임로드 잡았잖아요. 타임로드 잡으셨는데 그 기간에는 내 자기소개서를 100번은 고친다고, 최소 100번은 고친다고 생각하세요. 100번은. 그러니까 100번을 고치려면은 최소 100번은 고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취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첫 단추를 골라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시 좀 작성을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흐름이 잡혀지고, 그래, 그런 흐름이 생기고 이 자기소개서는 이제 진짜 실전에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리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각박해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쁘게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는 감성이라는 게 꼭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감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요? 좀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백화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이건 서비스와 좀 관련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뭐 감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엮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물론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관계는 좋지 않은데, 제가 지금 좀 좋은 예가 떠오르는 게 이 예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뭐 이제 국가적인 그런 관계는 배제했다라는 점에서 한 백화점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그 엄마가 그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를 먹고 싶어하는 아이를 위해 이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이런 백화점을 찾아가지고 스토리가 어떠냐면, 이제 스토리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포도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뭐 치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포도를 사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못 사서 직원한테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직원이 뭐 모르겠어요. 저라면 그냥 포도 하나를 다 줬겠지만 그 이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정말 안 되는 푼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도 한 알과 바꿔준 거죠. 그래서 아이가 먹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SNS에 뜨면서 굉장히 그 백화점이 매출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를 적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적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감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산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좀 스토리까지 만들어야 돼서 제가 바로 좀 변경은 못 해드렸는데, 좀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좀 줄이고 합치고 좀 이쁘게 바꾸는 것들은 제가 이제 추후에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좀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백화점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자라는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만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말로 하는 거는 편할지도 몰라요. 편한데 이거는 면접에 가야 되잖아요. 면접에 가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면서 좀 자기소개서를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학생 굉장히 저한테 고생해서 잘 주셨어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지원했었던 그런 업종이 지금 바뀌면서 다시 작성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를 작업해서 올렸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올린 거는 이 친구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뭐 솔직히 좀 귀찮으면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업종까지 미리 하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바라보는 이런 곳이 달라지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작성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판 쪽 이제 그 전에 작성했던 게 출판 쪽인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고민에 대한 흔적들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을 정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바꾸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조언이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소제목, 우리 다음에는 소제목 잡혀 있는 걸로 한번 바꿔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 소제목 부분 반드시 좀 체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제가 만약에 요거 작성을 한다면은, 만약 이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흐름으로 하겠다. 뭐 OTT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5G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이런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당연히 1등이다. 왜 그러냐면은 뭐 초록뱀이나 뭐 제이 콘텐츠나 뭐 굉장히 다양한 국내 제작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대작들도 많이 있고 콘텐츠 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시청도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뭐 미션이나 비전이나 인재상 같은 경우 당연히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서 살펴봐야 되겠고, 이 회사가 나아가는 부분들은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자기소개서와 없는 자기소개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하겠다라는 그런 플로우들을 좀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굉장히 자기소개서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 저랑 똑같이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만의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방향으로 제가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꼭 지키자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릴 테니까 굉장히 이 부분 좀 신중하게 한 번씩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이 좀 단계별로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업그레이드 하려고 오늘 다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해볼 거니까 일단은 한번 다시 작성해 보시고 이분 이외에도 본인의 것을 한 번 더 점검한 다음에 반드시 검토 한번 하시고 고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드린 그런 과제들과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서 우리 이력서도 만들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입사할 만한 이 자기소개서 버전 3개씩 만들어가지고 꼭 하반기에 취업 보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